그러면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등장하실 겁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건재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줄개나 역할을 연기한 고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명 역할을 연기한 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연기과에 대화여서 일단은 가볍게 제가 세 분과 대화를 저도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 생각해 주시면 이제 질문 생각해 주면 좀 이따가 질문 받겠습니다. 혹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전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웃겼어요. 되게 영화가 웃겼고 처음엔 되게 웃기다 생각했고 그리고 솔직히 제목만 들었을 때는 한국이 싫어서 그리고 저랑 작업했던 아성 배우가 나와서 아성 배우의 어떤 그 헬조선 되게 힘들게 사는 이런 게 뭐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고생 포르노 같은 걸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또 그런 그러니까 되게 이 게나라는 캐릭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도 있고 뭐 남자친구도 있고 그 본인이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래도 있을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봤고요. 네, 어쩌다가 감상을 얘기했는데 감상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가벼운 질문 감독님에게 하나만 진짜 가벼운 질문인데 그 컷을 되게 아껴 쓴달까 혹은 이렇게 막 쪼개서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눈에 들어온 클로즈업이 몇 번 맨발 클로즈업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퀸틴 타란티노도 이렇게 맨발 이렇게 매혹적으로 패티시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맨발 제가 기억하는 맨발 클로즈업은 일단은 하여튼 그 고시원 삼선 슬리퍼 맨발 클로즈업이 있었고 두 분이 모텔에서 있는 애틋한 장면에서의 둘의 맨발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그런데 게나가 뉴질랜드 해변가에서 앉아 있을 때 또 자기 맨발 이렇게 보는 맨발 어쩌다가 그렇게 맨발 클로즈업이 나오게 가볍겠죠. 예, 뭐 우선 역시 이제 영화 같이 이제 만드는 연출자들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동료 감독님들한테 이 영화에 대한 뭐 감상평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종필 감독님도 저하고 2년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감독들 뭐 그런 얘기들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뭐 잘 봤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되게 감사해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한테는 뭐 관객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겠지만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들 그리고 어떤 뭐 형식이나 혹은 뭐 드러나진 않지만 좀 뭔가 그것이 메시지든 아니면 숨겨놓은 어떤 의미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관객들한테는 좀 발견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냥 말씀드리면서 좀 심쿵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발 클로즈업은 사실 이제 3번씩 못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무려 3번인데 그 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찍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처럼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영화 찍을 때 이렇게 막 콘티를 이제 계획적으로 세우는 편은 아닌데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면 주로 이제 인서트나 이제 클로즈업을 찍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클로즈업을 찍는 게 상당히 좀 저한테 좀 거부가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명시적으로 관객들한테 정보를 주는 컷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강요가 될 수 있는 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클로즈업을 상당히 좀 아껴 쓰거나 좀 웬만하면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발은 계획하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취준생 경윤이라는 친구의 추위에 떠는 양말을 몇 겹을 신고 두꺼운 신발을 신어도 추운 겨울날 발가락을 내놓는 발은 꼭 좀 찍을 필요가 있겠다. 뭐 그게 좀 친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게나가 이제 발을 좀 발견하는 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의 발은 발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다기보다 그냥 발과 발의 이제 좀 부대낌이 이제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또 두 사람이 오래된 커플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좀 아기자기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모텔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항상 뭔가 러브씬을 찍는 게 감독한테 늘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떤 되게 효과적이면서도 좀 경제적인 장면을 좀 떠올려야 되는 장면인데 이제 발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살과 살의 좀 부대낌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저 볼 때마다 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모래에 발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경윤의 발가락하고 좀 대비되는 발이 아닐까 싶어요. 의도하고 찍은 장면은 아닌데요. 발 찍을 때 이제 아석 씨 발이다 보니까 좀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아성 배우님에게 솔직한 질문인데 제 기억에 저희가 선진그룹 영토익단이라는 걸 아마 2020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을 때쯤에 한국이 싫어서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되게 뒤틀린 성격의 모난 사람이라서 대부분의 감독은 아마도 그럴 텐데 애정하는 배우가 딴 영화 가서 연기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죄송한데 한국이 싫어 시나리오를 저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하지 마 그랬거든요. 솔직한 얘기요. 이거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뭘지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종필 감독님과 퍼반드라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같은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하는 게 저는 진짜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감독님이 오늘 공교롭게도 비슷한 룩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옆에서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 아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뵀던 연달아 같이 작업했던 두 감독님을 이제 한 자리에 모시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요. 한국이 싫어서를 이종필 감독님한테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를 받았다는 의미도 조금 있었고요. 감독님의 워낙 신뢰하는 감독님이시니까 감독님의 코멘트도 좀 듣고 싶었고 감독님이 반대한다고 하셨을 때는 그래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김우겸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봤었을 때 게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캐릭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종혁 배우가 연기한 제인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박상현 배우님과 연기한
경윤이란 캐릭터, 그리고 또 이제 이 지명이란 캐릭터가 중요하고, 이 셋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심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심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여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어떤 테마를 캐릭터로 봤었을 때 이제 제이는 떠나고 내고, 또 그 이제 걔네랑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얘는 떠나는 애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고시생은 캐릭터는 진짜 얘야말로 헬조선을 겪고 있는 정말로 미래가 없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비웃고 계시지 마시고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단순한데요. 지명이란 캐릭터 시나리오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생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두 캐릭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게 없는, 그래서 되게 섬세해야 되거나 혹은 되게 이걸 되게 잘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혹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해야겠다 혹은 하셨는지. 일단 지명이라는 캐릭터가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명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어떤 그런 충실함, 그리고 되게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좀 더 충실함에 가깝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명이라는 캐릭터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좀 개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 또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지명이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 할까? 개나랑 다른 점이 뭘까? 이런 식으로 개나와 그리고 지명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때로는 이제 촬영장에서 아성 배우님이 연기한 개나를 보고 좀 영감을 받아서 지명의 스탠스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계속 헷갈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영감도 받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또 뜨거운 질문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이게 촘촘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나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한국적인 캐릭터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어쩌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뉴질랜드 가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직장도 다니고 또 이 현실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인과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나는 떠난다라고 말은 하고 초반에 나레이션으로 설명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쩌면 얘는 그냥 안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영어 공부를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하면서도 다음 장면에 어쩌면 오래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되게 그것이 교차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그러면 얘가 떠나게 되는 그 영화적 지점은 뭘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아빠랑 대화하면서 되게 걔나의 아버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래서 여기구나, 이것 때문에 떠나는구나. 그래서 저 좀 후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나의 대사가 아빠 나 없어도 괜찮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대사가 제 기억에 아빠 그냥 18평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냥 그 대사가 이제 이 3천만 원을 그러면 안 내도 돼서 그 돈을 떠나겠다는 얘기인 건지, 혹은 그렇게 감상에 젖는 게 싫으셨는 건지 순간, 혹은 어떻게 떠나게 된 건지.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게나가 한국을 떠난다는 대전제는 뭐 이 영화를 이제 뭐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플롯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가 물론 숙제긴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나가 얼마나 궁지에 몰릴까라는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기대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대본 작업하면서 이 게나라는 인물 또 혹은 이제 떠나온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얼마나 피로 사회고 또 여성에게나 소수자나 혹은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취약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자.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또 그런 것들을 굳이 또 중원부원하지는 말자. 이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나는 이제 뭐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녀의 그 고용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뭐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혹은 비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한국 사회는 이제 고용 불안의 상태인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편집에선 삭제됐지만 이제 게나에게 좀 부정한 어떤 회사 업무를 지시하는 민과장도 결국 해고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게나가 탕비실에서 이제 민과장의 해고 통보를 이제 직원들이 이제 궁시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회는 사실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게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자친구 애인인 지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그리고 싶었던 거는 뭐 20대 건강한 보수 남성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정주의 삶을 살면 분명히 어떤 보상이 있는 건강한 사회다. 이 사회가 뭐 그렇게 불합리한 나라는 아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된 나라고 절차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제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좀 바라는 좀 건강한 보수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게나가 왜 떠날까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겉으로 봐서는 뭐 질병과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계층적으로는 사실 뭐 물론 수도권에 살고 또 뭐 인천에 살죠 게다가 그리고 하지만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층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또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그렇게 취약계층이거나 혹은 뭐 그런 소수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게나가 왜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불만이 많냐? 너 왜 이렇게 뭐 예민하냐? 혹은 매사 이렇게 까탈스럽냐라고 하는 이제 게나가 계속 이제 정주하지 않고 이제 탈주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는 그 질문을 제가 질문하고 보여주고 해답을 내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영화의 인물들이 좀 스케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요. 예. 제가 질문으로부터 좀 멀리 왔죠. 18평 살면 안 돼요, 아빠? 죄송합니다. 18평은 24평과 18평의 이제 선택은 소설에 있는 대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게나 역시 이제 본인들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돈 가지고 떠나겠다, 유학 가겠다, 혹은 이제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K 장녀고 K 효녀지만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없다. 뭐 이게 좀 중요한 결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게나는 되게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그 순간에 그냥 18평 3천만 원 생각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그런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감독님한테 어떤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성배가 아닌 척하면서 엄청 준비 많이 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본인이 맡은 캐릭터를 이렇게 정리한달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를테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는 저한테 본인이 맡은 캐릭터를 되게 멋있다 했던 게 그때 자신감은 없지만 자존심은 있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서 궁금해요. 개나에 대해서 이를테면 춥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인간이라든가 혹은 아성 배우님 생각하는 개나는 어떤 인간 캐릭터인 것 같고 그렇게 규정한 게 혹시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개나를 연기했는지. 네, 저는 개나가 제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전작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는 어떤 뭐랄까 소시는 비슷해요. 굉장히 인물이 심지가 있고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캐릭터에 매번 매력을 느끼는 제 자신이지만 개나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근데 거기서 가장 색깔이 있는 여자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자신감도 있고 자존심도 센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그 초반에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그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 되게 자기 매뉴얼대로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럼 때려치겠다 했던 그런 캐릭터가 저쪽에 뉴질랜드 가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인종차별 당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도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겸 배우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두 장면 같이 두 분이 연기한 그 초반에 해장국집에서의 어떤 장면 그리고 중간쯤이었나 그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에서 부모님과 만나고 나와서 개나의 뭐랄까 혼남을 잘 이렇게 받는 장면 두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되게 짧진 않잖아요. 그 씬이 대사나 량이나 이런 것이 되게 잘해가지고 그냥 둘이 연기를 잘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건지 세 분이서 뭐 연습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 빼고 두 분이서 연습을 많이 한 것인지 혹은 그냥 설렁설렁 해야겠는데 아성 배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나도 잘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잘 된 건지 그 합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장면. 네. 너무 실감나게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고화성 배우님이랑 같이 씬에 대해서 씬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통화로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생각하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연기를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다만 중국집에서 그 앞에서 이제 촬영했었을 때 뭔가 아성 누나가 되게 프로 같아요. 뭔가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프로시지만 촬영장에서 되게 그 프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고 별 생각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일상적인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카메라가 돌면은 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테이크도 좀 많이 갔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하면서 많이 맞춰 갔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때는 이런 감정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다른 때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테이크를 가면서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 이제 극 중에서 개나와 지명이 삭제된 씬이 많아요. 촬영은 했지만 편집이 된 어떤 지명과 개나의 애틋한 순간도 있었고 슬픈 이별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어떤 장수 커플의 시작과 끝을 다 설명이 되는데 저는 뭐랄까 사실 멜로도 안 해봤고 그동안 뭔가 남자 배우랑 오래된 익숙한 연인을 연기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연기는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내심 걱정이 됐어요. 안 해봤고 또 어색한 사이였으니까. 근데 촬영 전날 김우겸 배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첫 촬영 전날. 그래서 그냥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뭐 이렇게 살았고 이러다 연기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한 4시간 정도 주고받았는데 그 사이에 장건재 감독님이 우겸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하고 다음날 촬영장에 가니까 정말 마법처럼 너무나 편한 연인 사이를 연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진짜 프로다 김우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저 궁금해가지고 그 중후반에 그 김지영 배우님, 박성열 배우님이 연기한 그 이민가족이 제가 잘 봤다면 그 아이까지 포함해서 3명이 죽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죽은 것인지 제가 죽은 거죠? 라고 여쭤보는 게 그게 박성열 배우가 그 징조 지금 뭐 못 느꼈냐고 이거를 하고 또 이 사람 또 그거 번외로 다리 떨면서 막 여기 밤에 할 게 없다면서 되게 답답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불안의 징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지금 지진 못 느꼈냐고. 근데 정말 지진이 났어서 그리고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그 지진의 그 재난의 피해를 당해서 사망한 것인지 혹은 그 되게 강도 6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마 전 거기까지 상상했거든요. 진짜 박성열 배우가 미쳐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는지 혹은 그냥 그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죽음이란 징후가 진짜 이렇게 확 불어닥친 어떤 징후적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들었었습니다. 또 그럼 아성배우님 이렇게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묻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란하시면 패스하셔도 되는데 그 유명한 담배 짤 이후에 오랜만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기서 피는 거예요.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한 건지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그 초반부터 나오는 나레이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일기는 아닌 것 같고 반말이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을까? 일단 처음 질문해 주신 거는 패스하지 않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영화 장면이 따로 편집이 돼서 이제 쇼폼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대한민국 흡연 연기 1등.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류승범 선배님이고 3등이 전도연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선배님들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도 되나 하는데 이제 한국이 싫어서 시나리오 장면에 흡연 씬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아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1위를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주신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같아. 되게 이게 개나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얘기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지명을 중심으로 한번 이 세계를 보면 이렇게 지고지순한 남자가 없거든요. 그 가끔 맥을 잘 못 짚긴 하나 되게 책임감 있고 기본적으로 선한 것 같고 그리고 대사도 막 되게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 초반에 책을 이렇게 두고 짐 때문인지 책을 버리고 가잖아요. 무라카미 이렇게 먼북 소리랑 추위를 싫어한 펭귄이랑 그리고 그 잘 보면 그 책을 갖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서 되게 나 기다릴게 그런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리지 마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당하고도 그 책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취직하고 나서 대사들도 보면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같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걸 되게 담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절절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그렇게 담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 제 기억에 맞다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장건재 감독님 그 회오리 바람이라는 영화 그 오토바이 타고 한참을 그 달리는 죄송합니다 옛날 영화에 꺼내서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진짜 막 사랑에 미친 애 같은 게 있어. 사랑은 하는데 어떤 정도를 지킨달까? 어떻게 저렇게 모난 구석이 없을까 이 남자는? 전 모난 사람이라 혼자만의 그 김은경 연기한 그 LTN에서의 바람 피는 거로 귀결이 되면서 아 저런 인간도 언젠가 바람 피겠지? 이렇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혼자 보면서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담백하게 연기할 수 있는지 어쨌든 멜로 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터인데 보면은 그 어떻게 그 톤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 담백하게라고 봐주셨는데 그것도 좀 테이크를 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촬영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좀 절절하게도 해보기고 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짧은 대사 안에 지명이 그 개나가 없었을 때 지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명은 또 개나한테 어떤 되게 오랜만에 봤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개나한테 나타나고 싶었을지 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도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씬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사실 담백하게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건 그때 촬영 때 감독님의 디렉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디렉팅 했었을 때 뭔가 마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를 걔네한테 표출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만 가져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될라나? 이게 마음만 이게 어떻게 될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뭔가 그 마음만 갖고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그 제안에 저는 너무 흔쾌히 수락하고 싶었고 배우로서도 되게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이 싫어서 촬영했었을 때 제일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그때였어요. 그 되게 마음만이라는 그 디렉팅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을 때 딱 했는데 신기하게 고화성 배우님이 또 그때 좋은 것 같아 웃겨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딱 어떻게 그때 그 고화성 배우님도 방금 되게 그 개나로서 되게 좀 마음에 뭔가 왔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너무 배우로서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담백하게 보여졌다니 뭔가 더 좋고 지명이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게 잘 표현됐구나 해서 뭔가 좀 지금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상 이제는 관객분들이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네 중간 네 제가 가면 되나요? 네 저기 네긴 머리를 하신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고화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극중 인물은 뉴질랜드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고화성 배우님은 실제로 간다면 어떤 나라를 가고 싶은지 그 이유랑 나라가 궁금합니다. 저도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GV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좋을까, 이 영화의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받았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 첫 시나리오 버전에 뉴질랜드에 왜 게나가 갔는지를 살짝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결과에는 안 들어갔지만, 근데 뉴질랜드가 자연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나라고 또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시행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게나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뉴질랜드에 사실 촬영하면서 많이 느끼진 못했지만 오늘 그 시나리오를 다시 보면서 뉴질랜드는 이런 곳이었지,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이 마스크 쓰신 분이 먼저 같이 오신 분 아니시죠? 먼저 질문 주시고 또 주시면 연달아 저희가 답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특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약간 특유의 위트나 아니면 분위기를 통한 음악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작업하시면서의 생각을 좀 궁금해가지고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질문을. 이게 뭐 플래시백이나 혹은 이제 장소가 이제 넘나드는 영화고 이제 그러면서 좀 시간이 좀 점프나 압축이 되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제 좀 그럼에도 좀 되게 선형적으로 좀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뭐 대사와 대사가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들은 좀 소리로 공간들이 점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게나가 사는 집 근처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기찻길역 오막살이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지상의 지하철장 특히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한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싫어서 영화에서 행복이라는 이제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 게나가 여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뉴질랜드 갔을 때 이제 그 엘리랑 해변가에서 걷는 장면, 그때 정말 행복해 보였고, 또 이제 그 학위를 따고 나서 이제 제인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함께 막 즐겁게 파티하고 그 춤추는 장면에서 게나가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성 배우님이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도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도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관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장면이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작업은 항상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제 늘 어떤 효율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 자체는 되게 즐거웠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겨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완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막 되게 막 후련하다기보다들 이제 작업이 좀 숙제를 남겨요. 그래서 뭐 요즘도 저는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좀 복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아성 배우님께서 처음 받은 시나리오 보셨던 것처럼 저도 내가 왜 이 작업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때 했던 고민들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됐는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한테까지 갔는가, 못 갔다면 이제 어떤 부분들 때문인가, 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작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조금씩 이제 좀 보완하면서 그 좀 그런 과정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영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영화 작업은 이제 늘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요즘에도, 근데 또 다음 작업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주셨을 때 언제가 계속 행복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장면 찍을 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리뷰 중에 제 게나가 한국에 있을 때는 눈, 코, 입밖에 없는데 뉴질랜드 가면 사람 얼굴이 된다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나 감동적인 리뷰다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행복하게 촬영했던 장면은 그 경영과 햄버거 먹으면서 비로소 다시 이제야 밥을 먹는 친구 간의 대화 찍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찍었어요. 그 상대 배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면 빨리 영화로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종필 감독님이 연출하신 박하경 여행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도 죽은 친구와 재회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찍어서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첨언하자면,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와 했던 것은 둘의 마지막 대사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경윤이란 친구가 걔나한테 너 되게 오늘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걔나가의 대답이 넌 비장해? 그래서 비장해?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국어서 찾아봤거든요. 네. 슬프지만 굳세다? 꿋꿋하다? 너무 적절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대사는 어디서 나온 건지, 혹은 그 대사를 할 때 마음 어땠지, 그거 저도 사실 일반적인 씬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윤과의 순간은 유일하게 원작에서 없는 새로운 설정이었던, 유일하진 않지만 제가 씬이 잘 안 풀리고 분석이 안 될 때는 원작 책을 찾아보곤 했는데, 경윤과의 이 구간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경윤을 연기한 박승현 배우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촬영장에서 걔나와 경연이 돼서 마주 앉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너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비장해라는 의미는 뭐고, 또 추가로 그 홍대 롯데리아인 것 같은데 설정이 그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왜 거기 걔네가 앉아 있었을까 생각하면 두 가지인 거. 몸이 안 좋아서 갈 데가 없는 것도 있고, 가난하니까 차 다니길 시간에 기다리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아무튼 그랬는데 또 감독님 여쭤보시는 그 대사랑 그 보면은 거울이 샷이 거울 반사로 개나가 이렇게 딱 다 앉아 있잖아요. 그 무드랑 되게 미묘한데 그 거울이 있는 데를 찾은 건지, 여기 거울이 있고 이렇게 보니 이렇게 되게 뭔가 어쩌면은 실존인지 상상인지 뭔지 모를 어떤 존재랑 마주해서 대화하는 씬에 이 적합한 어떤 샷이 이 거울 반사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거울은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지 그 앞에 비장애라는 대사를 궁금합니다. 그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글을 잡으시고 이 반사가 좀 재밌으니 이 위치에서 마스터를 하나 찍자 제안을 해주셨고, 촬영 감독님은 그 예전에 그 해화동이라는 또 독립영화 촬영하셨던 분이세요. 그 사이에는 주로 좀 상업적인 작업들 많이 하셨는데 그 촬영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이제 뭐 친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보통 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나누는 친구일 텐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뭔가 뭐 되게 강한 바람을 얘기하고 또 뭐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소하고의 이제 좀 뭐랄까 걔나 입장에서 좀 심각하다, 뭐 비장하다,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장하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경유는 아마도 좀 뭐 자기 하소연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친구가 많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따라 되게 내 얘기 좀 잘 받아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굳이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개나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좀 자존심이 앞서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많이 감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 경윤에게마저, 그리고 또 남자친구인 지명에게도 소위 말하는 센 척을 많이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경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사실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이였지만 그 순간에 하게 됐고, 또 마지막쯤에 이제 갑자기 또 낯간지러워져서 너 오늘 지나치게 비장하다, 우호적이다, 이런 대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경윤이란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냥 어떤 머리로만 보면 한국 떠나고 싶어하는 얘일 것 같은데, 정작 얘는 시험 끝나면 나 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딱 그게 굉장히 사실적이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질문. 저기 맨 뒤에 남자분 혹시 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아성 양의 팬이 된 지 20년째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15년이 걸렸고, 거기다 이제 예전에도 이제 공연 카페에서 많이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따가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예?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우선 감독님과 아송양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예고편에서 이제 개나가 이제 뉴질랜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통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아성량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지금의 아성량과 영화 속의 개나의 이제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빨리 대답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장면이 맞습니다. 예, 편집을 하다 보면 좋은 장면도 없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장면도 제가 되게 공들여 찍었어요. 아성 씨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테이크도 참 많이 갔는데, 네, 뭐 전체를 위해서 좀 희생한 씬이었다고나 할까요? 예, 뭐 어쨌든 그 예고편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맞죠? 왜냐면 싸이월드 시절부터 저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명으로 했으니까 싸이월드는 성함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나와 실제 저 고화정의 공통점은 센 척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작아지는 순간이 많고 자신이 없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늘 현장에서는 감독님들을 이제 응원해 주려고 더 강한 척 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그치만 개나를 연기하기엔 제가 너무 착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할 때 장건재 감독님한테도 저는 너무 착해서 이렇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정말 뭐랄까 이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지명이라던가 부모님한테 막 짜증내고 싸우는 장면을 찍고 나면은 기운이 다 빠져서 그 다음 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고 이랬던 에너지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1분이고요. 25분 정도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막판 질문. 네, 네, 저기 네. 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2번씩 본 영화가 없는데 한국이 싫어서는 2번째 관람이에요.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저는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제목이다 보니까 공간을 위주로 봤거든요. 한국이라는 공간과 뉴질랜드라는 공간에서 이 인물들이 개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의 차이를 보이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 이제 2번째 볼 때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나라는 인물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한국에 남아서 본인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끈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영화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가족이라는 끈 개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개나가 마음껏 한국을 싫어할 수 있었고, 그래서 2번째 떠날 때는 나는 여전히 한국은 싫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장면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지지 기반을 뉴질랜드에도 있을까? 그런 똑같은 지지 기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주정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제인과 개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둘은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뉴질랜드 이제 그 레스토랑 밖에서 이제 개나가 담배를 서로 나눠 피면서 그 인도네시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 주정혁 배우님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대사와 그 표정이 오고 갔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무엇이었을까가 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동료라고 생각해요. 제이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좀 좋아해요. 여기 이제 난 뉴질랜드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와라. 그런 관계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비호감인 채 시작했던 관계가 동료가 되는 그 변화가 저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제인은 게나에게 이성이라기보다는 전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습니다. 네, 시간이 아쉽네요.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았습니다. 되게 기술적 완성도가 좀 되게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했었고요. 되게 정말 뉴질랜드에 저렇게 따뜻하기만 할까 하는데 저 시간이나 톤을 어떻게 맞췄을까. 아 정말 저기는 내내 따뜻한가 보다 하는데 또 롱샷으로 찍은 우는 장면은 정말 비가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바람도 불고 또 그런 거를 기다리고 찍은 건지 대한 거죠. 하여튼 되게 촘촘하게 기술적 완성도도 있고 되게 영화를 잘 보면 떠나는 게나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들도 되게 저는 되게 섬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할 얘기 많은데 또 마지막 질문 진짜 네 저기 네. 네, 저는 감상이랑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도 5년 전에 게나처럼 워홀을 떠났었는데 저는 추운 나라로 갔거든요, 캐나다로. 그래서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는 한국이 정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절대 성인이 돼서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게나가 뉴질랜드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난 것처럼 저도 너무 많은 좋은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되게 많이 제 안에 간직된 채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돌아오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그때 1년의 시간이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지도 체감이 안 될 만큼 꿈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제가 만났던 모든 이름들이 너무 세심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영화 너무 소중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성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께는 제 게나의 마음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에서 만난 인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어떤 인물이 될지 그 이유랑 함께 듣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직전 영화의 한 장면을 제작사가 나오는 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음 영화에서는 이번 한국이 싫어서 장면 중에 혹시 어떤 장면을 넣고 싶으신지 생각하신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게나로 연기를 하면서 배우와 직접 마주 섰을 때 가장 기분이 이상했던 게 하준이었어요. 게나는 30년가량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온 건데 이 친구는 한국 가족 뿌리는 한국이지만 자기의 선택권 없이 어린 시절부터 타지에서 살고 있다는 게 게나 심정에서 가장 이상해서 게나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하준이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감상평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국 실어서 끝나고 이제 촬영을 마무리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이제 개봉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이 실어서에 이미 한 장면이 그 영화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이 돼서 작년에 이제 소개는 했거든요. 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를 하긴 했는데, 네, 그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걔나가 보는 어떤 장면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니에요. 땡. 네. 여튼 땡.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제가 요 앞에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주희에서 이제 한 장면을 이제 그 프로덕션 럭으로 썼고요. 뭐 이제 그런 작업을 좀 계속 이어가고 싶고, 예,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걔나가 마치 이제 뉴질랜드에서 보냈던 시간, 또 혹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경험했던 시간들이 좀 꿈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그 그려낸 시퀀서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질문자님 얘기들 꿈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자는 장면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이 교차가 되지만 되게 선형된.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 교차가 한국에 있는 걔나가 내가 뉴질랜드에 간다면 하고 상상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포카혼타스처럼 변한 걔나가 뉴질랜드에 있는 걔나가 한국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로 쭉쭉 이어진 아무튼 이런데 저처럼 이렇게 하고 싶었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못 하셨거나 혹은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저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준비하고 또 아성 배우님 뵙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뭐 고 배우님 만난 것도 2020년 깨였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횟수로 한 4, 5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극장 상영하면서 이제 관객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아, 영화가 이제 진짜 좀 떠나갔구나, 관객분들한테 전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제 할 일은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화 보시고 또 이제 자신의 본인 이야기로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처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녁에 밥 먹으면서 또 뉴스를 보는데 이게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마음이. 뭐 되게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뭔가 되게 해결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 사회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또 아, 참 피곤한 곳이네, 참 위험한 곳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또 혹은 건강하지 못하시면 또 오랫도록 또 행복한 그런 삶을 보내시길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뭐 좋은 작업을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일단 GV에 이렇게 1시간가량 앉아서 얘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아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이제 한국이 싫어서란 작품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주는 감흥이 매년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계속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으니까 한국이 싫어서란 단어가 수년간 어떻게 흐르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고 아까 이제 관객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감상평을 듣고 참 저도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봤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영화관 밖으로 나갔을 때 또 제 삶에 비춰서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영화 계속 앞으로 잘 해서 열심히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아주 좋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